네, 체크해볼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FOMC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도표도 나왔고, 그리고 또 성명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FOMC 회의 이후에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사안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물가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내 금리 인하를 2회밖에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점도표 상으로는 연내에 금리 인하를 3회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코멘트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졌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선 굉장히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거나 빠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선 여전히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국채 금리까지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달러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었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유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인데 FOMC 회의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다 내려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저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시 흐름에는 좀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마무리된 이 FOMC 결과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OMC 내용은 긍정적이었다. 미국 증시 화답했고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서 좀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쪽 조명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수출 데이터, 2분기 수출 데이터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출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가운데서 어떤 쪽의 수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 이런 부분 볼게요. 최현지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수출이 1월, 2월 달에 조금씩 계속 나아지면서 무역 수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더 수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이제 수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에 의하면은 그 전망 지수가 지금 116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게. 지금 수출이 1분기 대비 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주력 품목을 좀 보면은 수출 호조세에 이끌 주력 품목을 보면은 반도체, 조선,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훈풍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봐야 되는데 화신이라든가 서현이화, 서현, 그다음에 아진산업, 성우하이텍, 특히 성우하이텍은 작년 4분기 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기자재 쪽 보시면은 태광, 뭐 성광밴드, 뭐 한국카본, 뭐 이 정도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12개월 만에 최고치랍니다. 점점 더 수출이 좋아질 만한 그런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기업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2분기 수출에 대한 기대해봤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실적을 또 내다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 이것이 우리 반도체주들에 미칠 영향력, 게다가 어제 삼성전자가 대단하게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반도체주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TC 같은 경우도 현지 시간으로 21일이니까 오늘 밤에 막을 내리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는 하이닉스 향이었다면 이제는 또 삼성 향을 봐야 되는 것인가, 어떤 키워드들을 봐야 될까 질문이 많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네,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제의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HBM 관련주들은 좀 약했고요. 삼성 쪽에 대해서 많이 엮여 있었던 CXL 쪽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강했죠.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의 자금이 약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삼성전자를 약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전부 다 이제 뭐 삼성전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밑에 있는 벤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CXL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좀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보시면 원익 IPS라든지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뭐 테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반등이 꽤나 나왔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소재주로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HBM 쪽이 만약에 미래의 성장성을 땡겨와서 주가의 흐름이 먼저 나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우상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온 이 마이크론의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선 EPS 기준으로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 HBM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피력이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는 어떻게 보면 또 악재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AI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 쪽에 대한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삼성전자 쪽은 여전히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봤을 때 솔벤더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뭐 이번에 삼성전자도 뭐 잘해보겠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 젠슨 황 사장이 그 CEO가 그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3월 말에 SK하이닉스가 HBM3E를 납품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역시도 HBM3뿐만 아니라 HBM3E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캐파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주가 흐름이 먼저 나왔었던 HBM 쪽은 살짝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솔벤더에서 내려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또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개장 이후에 실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당분간은 하이닉스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추후에 나오는 이 기술의 발전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잘 따라가는지는 이 뉴스를 보시면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좀 유력한 그런 시장의 핵심 섹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종목별로 약간의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규 거래에서는 2% 정도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내놓고 나서 현재 16%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 볼 내용은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앞서서 수출에서도 2분기 수출 좀 양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현대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좀 부진한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다음으로 2위 자리 굳히기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현대차, 기아가 이제 점유율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월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차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작년 1월이죠. 전기차 판매가 79% 증가를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전기차를 나 홀로 이제 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미국의 포드라든가, 포드는 10% 이상 역성장을 했고요.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40% 이상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는 굉장히, 혼자 나 홀로 독주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현대차, 기아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은데요. 조금 쉬고 있는데 지금 기간 조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기아는 이제 배당락 때문에 조금 하락했는데 주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는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종목이 현대차는 2월이 배당락이 있었고 기아는 최근에 있어서 밴드 하단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밴드를 좀 지키면서 박스권 내 흐름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조금의 이탈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당분간은 그냥 박스 하단 지키고 또 박스 상단 올라가면은 조금 차익 매물 나오고 좀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반도체가 조금 강하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좀 시장의 이목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알아봤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다뤄본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했다가 위쪽에서 좀 파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좀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서진 시스템입니다. 최근 자주 안 보셨죠? 그런데 조금씩 올라가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3월 7일에 이재규 본부장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21,400원에 매수 체결이 됐고 목표 주가를 24,000원 설정했는데 거의 25,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에 바로 목표가 도달을 했거든요. 서진 시스템.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ESS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월봉인데 좀 월봉 기준으로 직전 고점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25,500원까지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진 시스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통신장비 색깔이 짙었다면은 이제는 ESS, 2차전지 모멘텀까지 등에 업고 꾸준히 오름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좀 더 가져가 보시죠. 다음은 추천주입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JT입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이고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사의 이제 제품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라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중에서는 덜 올랐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보다도 좀 아래의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60일 이동평균선이 낫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9,700원에서 9,800원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CXL이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엑시콘이 CXL의 대표 주자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관련된 종목 뭐 없나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JT고요. 어제 종가가 9,870원입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9,700원에서 9,800원 매수가 밴드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목표 수익률은 10% 중반으로 내다보고 갑니다. 목표가 11,500원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이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이제 DDR5가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 때는 주가 흐름이 좀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IT 부품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CXL 쪽에 대한 모멘텀도 DDR5 쪽과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CXL이 좀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지 못했었던 DDR5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이제 수동 소자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아비코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것이 새로 탑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인덕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아비코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만 하더라도 DDR5의 시장 침투율이 20%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육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다가 최근 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눌림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그래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은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원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목표가를 좀 짧게 주시긴 했는데 도달을 하면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또 홀딩을 할지 수익 챙길지 알려드리니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강박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1,980원 거의 12,000원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시초가 이하 접근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